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로 금지한 금수 품목을 북한이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 등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계류에 대한 수출입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며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수출입 품목을 제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의 6항과 7항은 구체적인 품목 번호를 정해 해당 물품은 아예 다른 나라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입 금지 품목은 전기기기류와 이에 대한 부품, 철과 철강, 산업기기류 등이고 수출 금지 품목은 농산품과 기기류 등입니다. 하지만 국제무역센터 ITC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 러시아 등과 금수 품목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한 금수 품목은 전기기계, 장비, 녹음기 등으로 약 274만 5천 달러 규모입니다. 이어 기계, 기계장비 등 62만 8천 달러와 차량 42만 2천 달러 순이며 이 밖에 철과 철강, 철강 제품 등도 26만 6천 달러 규모로 수입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도 금수 품목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산업기기류와 철,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등 총 5개 금수 품목에 대해 162만 달러어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또 북한은 러시아에 14만 달러 상당의 산업기기를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대북제재위가 인도주의 지원 목적의 대북 반입으로 제재 면제를 승인할 경우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북한의 금수 품목 수출입에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한 것은 최근 중국, 러시아의 대북 제재 완화 추진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o I think this is part of a larger strategic game in which China and Russia now are seeking to pressure the United States into being more forthcoming with sanctions relief. 해거드 교수는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이 북한에 일부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움직일지 여부가 북한의 금수 품목 거래 문제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동의하고 함께 행동할 때만 북한 문제 해결에 성공이 가능하다고 미국의 비영리 민간단체인 미국 외교정책위원회가 최근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이루어진 중국과 타이완, 한국, 일본 등 4개국 방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비핵화 회담에서 진전이 있을 때까지 북한과의 경제 교류를 보류하도록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동북아 4개국 방문 대표단에는 수전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대행과 제임스 줌 왈트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등이 참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 등 양국 현안을 논의합니다. 두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교착 상태인 미북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조율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 등 중동 정세가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양측의 의견 교환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도 현지에서 만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미한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국토안보부가 핵심 인터넷 보안 해법 중 하나인 가상 사설망, 즉 VPN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이 취약점을 이용한 랜섬웨어 공격이 급속히 늘고 있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북한 해킹 조직이 이 공격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국 시사는 10일 가상사설망 VPN에서 다수의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사설망은 개인이나 기업 등의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지키고 안전하게 인터넷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보안 프로그램인데 시사는 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공격자가 VPN에서 비밀번호를 탈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원격 조정을 가능하게 해 공격자들이 랜섬웨어를 퍼뜨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사는 실제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런 취약점을 이용해 소디노키비 또는 레빌이라고 불리는 랜섬웨어를 퍼뜨려 기밀 정보와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VPN 보안의 취약성과 공격 방법이 해커들 사이에 널리 퍼지고 있다며 해커들의 더 활발한 공격을 우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VPN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적극적인 가담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사가 경고한 VPN을 통한 랜섬웨어 유포는 북한 해킹 조직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victims should pay them to essentially whenever they hold their data hostage because of the ransomware attacks. So whenever the financially motivated attacks kind of intermingle with the state interest of countries like North Korea. 최근 해킹 분야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 북한은 VPN 해킹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o maybe they would need to sort of adopt a new approach by, choosing VPN networks. Maybe if there's certain, targets they have, whether it's a virtual cryptocurrency exchange, certain banks that utilize such networks, I wouldn't rule out such a possibility. C사는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주의보를 발령했지만 VPN 해킹을 통한 피해가 더 늘고 있다면서 보안 패치를 신속히 업그레이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연루돼 있다고 전 국무부 고위당국자가 지적했습니다. 또 현재의 대북 제재는 최대 압박이 아니라며 북한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는 제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선임 자문관은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초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공격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외교 협상을 벌이면서부터 힘이 빠졌다는 겁니다. So to say that we are at maximum pressure is an illusion. Maximum pressure would be maximum law enforcement, maximum military pressure short of war, and maximum covert and under-the-table pressure through all instruments of national power. 애셔 자문관은 그러면서 중국엔 북한 기업들과 관련된 합작 회사가 80여 개나 있고 그중 절반은 북한 지도층의 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과 연계돼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한 중국 회사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got to get our heads straight and realize that Chinese businesses that are key to Chinese nuclear weapons programs and missile programs have been involved for years in partnership, some clandestine, some even somewhat publicly, with North Korea's companies. 중국 쪽을 제대로 건드리지 못하면 대북 제재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해법 중 하나로 중국 내 은행들에 대한 추적을 강조했습니다. Pursue the banks in China that are providing financial means for North Korea to acces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Some of those banks happen to be very large Chinese banks. I don't think it matters. I mean, we can designate a bank until it comes into compliance. 과거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과 관련해 취한 조치처럼 북한 정권이 재정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지 구체적으로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추적하던 정부 내 조직을 다시 만들어 북한 지도부의 자금과 핵무기 자금, 군사 관련 자금을 겨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지난 2018년 북한이 송환한 한국전쟁 미군 유해 가운데 한 명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미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윌리엄 맥콜럼 상병은 미 7보병사단 소속으로 1950년 12월 2일 장진호 전투에 참여했으며 당시 19살의 나이로 전사했습니다. 맥콜럼 상병의 신원은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로 송환된 55상자 분량의 유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됐으며 이 상자들에서 현재 40명 가까이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국전 실종 미군 7,600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550여 구의 신원이 최종 확인됐으며 5,300여 명의 유해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